안녕하십니까, 박영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제에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재테크, 특히 주식 투자 같은 것을 하는 데 있어서 환율 동향이나 환율의 변화 방향이 시장에 여러 가지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환율을 이해해야 우리가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환율은 한 통화와 다른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 원화가 있고 미국 달러화가 있다면 원화와 달러화가 몇 대 몇의 교환 비율로 교환되느냐, 그것이 환율인 거죠. 그래서 1,000원 퍼 달러는 한국 돈 1,000개, 1,000원과 미국 돈 1달러가 서로 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로 교환될 수 있는 비율은 1달러와 1,000원이다. 이런 뜻이죠. 항상 이런 환율은 분자 분모로 표시하게 되는데, 이렇게 원화와 달러 간의 환율은 원화 몇 개가 분모에 들어가는 건 한 단위고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분모 한 단위에 대한 분자 화폐의 단위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환율은 매일매일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동하는데, 아주 예전에는 고정환율 제도라는 것이 환율 제도로 전 세계적으로 쓰였던 역사가 있고, 지금도 자기 통화를 어떤 통화에 고정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요 국가 통화는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변동하게 되죠. 먼저 수출이 많아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달러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되죠. 수출 기업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면 수출 기업은 그것을 종업원들 월급도 주고 이러기 위해서 원화로 바꾸려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의 공급이 많아지고 원화는 수요가 많아지니까 원화값이 올라가고, 원화값이 올라가면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게 되는 거죠. 달러를 1,000원 주고 사는 것보다 900원 주고 사는 게 원화가 더 세지는 거니까, 원화가 세지면 환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수입이 많아지면 달러를 살려는 수요가 많아지니까 달러 값은 올라가고 환율은 올라가겠죠. 또 금리도 환율에 영향을 줍니다. 두 나라가 1,000원 퍼 달러라는 환율을 유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돈은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나라로 돈이 가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나라가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금리가 떨어진다면, 최근에 미국처럼 무제한으로 돈을 저렇게 막 풀면 유동성이 심해지고 유동성이 많아지고 돈이 흔해지면, 역시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시장에 달러의 공급이 많아지면 달러의 값어치는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최근 달러화 약세의 원인입니다. 또 하나, 증권 투자도 외환시장 환율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해당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겠다라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돈을 보내면 한국에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원화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보신 것처럼 달러가 원화를 사기 때문에 원화는 세지고, 또 반대로 원화가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을 때도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가 늘어나게 되죠. 즉 한국에 투자하면 주식 투자도 되지만 그것은 바로 원화에 대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가 예상될 때 역시 외국 돈이 우리나라로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증권 투자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환율이 증권 투자의 수요 공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글로벌리 어떠한 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렇고 최근에 코비드 팬데믹 사태도 그렇고, 전 세계가 어떠한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안전자산, 전쟁이나 이런 난리가 나면 우리가 금이나 이런 것들을 품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재산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있을 때는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기타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반대로 세상이 안전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과감히 위험자산에 투자할 때, 그럴 때는 달러의 인기가 시들어진다. 이렇게 해서 달러 환율,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원달러 환율인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세냐 적으냐도 환율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러한 환율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일단 환율은 그 나라 경제 전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통화가 스트롱하다, 강세다 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굉장히 건강하다, 이런 뜻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나라, 달러의 보유고가 점점 커지는 나라는 환율이 세지겠죠. 굉장히 경제 상태가
좋고 외국에 대해서 대외 경쟁력이 있다라는 뜻이죠. 또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 역시 그 나라의 기업들이 굉장히 투자 매력이 있고 건강하다는 뜻이죠. 그래야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오죠.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 역시 원화가 강세가 되겠죠. 또 어떤 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튼튼하게 있어야 그 통화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안심을 하죠. 우리나라의 97년, 8년 IMF 위기 때처럼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면 저 나라는 거지 나라다. 곧 부도가 날지도 모르는 나라다. 그러면은 외국 돈이 들어올 수 없고 외환 보유고가 낮은 나라의 통화는 통화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겠죠. 따라서 외환 보유고도 충분히 있다. 또 수출도 잘 된다. 기업들의 경쟁력도 있다. 이러한 경제 전체의 상태를 그 환율이 잘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에 꼭 한국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투자하려고 하더라도 베트남에 투자할 때나 중국에 투자할 때나 그 나라 통화의 가치가 건강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가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고 그 통화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나라엔 투자하기 싫죠. 경제가 좋은 나라는 환율도 괜찮고 환율이 튼튼한 나라는 경제도 괜찮다. 그래서 환율은 경제에 대한 건강 진단 종합 결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환율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증시의 수요 공급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 환율이 절상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튼튼하고 괜찮아서 우리나라 환율이 안정적으로 약해지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어야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따라서 환율이 절상되고 있거나 하락이죠.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세지고 있거나 달러에 대해서 원화 환율이 떨어지고 있으면 그때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환율이 나빠지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서 주가 하락이 가속화됩니다. 즉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나가면서 환율은 올라가지만 사실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질 때 주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환율과 우리나라 환이 세지면서 주가도 올라가고요. 우리나라 환이 약해지면서 주가도 내려가는 이런 동조화 현상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가 내려가서 원달러 환율이 1200대 1로 올라가면 수출이 잘 되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올 것 같지만 아무리 수출이 잘 돼도 통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서학개미 운동이다 해서 미국에 투자할 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얻어도 환에서 손해를 보게 되면 투자의 매력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원화 가치가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주로 들어오고 원화 가치가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지는 것이 수출로 인한 효과보다 더 통계적으로 분석해보면 더 셉니다. 또 달러의 강세, 안전자산 선호도, 미국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든지 해서 달러의 강세가 되면 다른 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다른 나라 시장에서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고 반대로 미국이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미국의 금리가 너무 낮고 이러면 돈들이 다른 나라로 높은 수익을 쫓아서 미국 금리가 낮을수록 흘러가기 때문에 달러의 약세가 전 세계 이머징 마켓 다른 주식시장의 호재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투자할 때 서학개미라고 해서 꼭 미국만은 아니죠. 뭐 베트남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중국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는데 해외 투자할 때의 수익률은 투자하는 그 기업의 주가 상승 플러스 해당 국가 환율이 안정되거나 또는 그 통화의 가치가 세져야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가 환율을 예측하는 것이 그 나라 주식 또 그 나라 특정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거를 예측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은 기업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출 기업은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1200원 이상을 유지시켜줘서 현대자동차의 수출을 많이 도와줬는데 이렇게 환율의 절하는 해당 기업의 주가에 호재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환율의 절상, 900원 per 달러로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환율이 내려간다. 이것은 정유회사나 대한항공 같이 기름을 수입하는 회사, 기름값을 달러로 줘야 되는데 약속한 기름값을 그때 1000불을 주는 것이 9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 120만 원이냐는 환율에 의해서 결정되죠. 따라서 수입하는 회사는 돈을 조금 지불하려면 환율이 내려가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기업의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또 교역 상대국,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교역 파트너인데 중국의 통화 가치가 세지면, 즉 위안화가 세지면 우리나라의 수입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간다는 거죠. 중국 통화 가치가 세지면. 반대로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제품 가격이 싸지는 거니까. 따라서 교역 상대국과 우리나라의 환율은 기업 실적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로 미국 달러가 약해지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구리, 동, 기름, 정유, 원유 이런 국제 원자재 가격은 다 기축통화인 달러로 거래를 하고 있죠. 따라서 미국 달러의 강약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받고 따라서 원자재를 사용을 하는 그러한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여러분들이 특히 이런 원자재 가격에 민감한 기업들이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정유회사도 그렇고요. 또 곡물 회사들도 그렇고 수입해서 가공을 하는 회사들 이런 데들은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의 이슈에 와서 연준이 달러를 양적 완화를 이렇게 오랫동안 무지막지하게 달러를 찍어내는데 왜 달러의 가치는 별로 안 떨어지나? 물론 최근 몇 달 동안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찍어내는 양에 비해서 여전히 달러는 우리 통화에 비해서 1100, 1200원을 줘야 달러를 살 수 있지 예전처럼 막 1000원 이하로 가지를 않습니다. 왜 안 떨어지나?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자, 그럼 기축통화라는 건 뭐냐면 국제 거래에 있어서 지급결제 통화이기 때문에 항상 물건을 사고 파는 교육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달러는 수요가 무궁무진하게 있는 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 양에 비해서 늘어나게 되면 떨어지긴 떨어져야 될 텐데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이 안전자산이라는 생각 때문에 혹시 어떠한 위기가 오면 그때는 역시 믿을 만한 거는 금과 달러밖에 없다. 이 사고방식들 때문에 달러를 여전히 많이들 선호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안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왜 달러를 금처럼 생각하게 됐을까? 이것은 사실상 브레튼 우드 체제 때문입니다. 1945년 종전 때, 2차 세계대전 종전 때 세계는 고정환율제를 택했는데 왜냐하면 고정환율제도가 무역하고 이럴 때 내가 받을 외국 통화의 금액이 우리나라 통화로 얼마인지를 알 수 있고 확정되어 있는 고정환율제가 무역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무역을 진흥시키자 이래서 고정환율제를 했는데 고정환율제를 하면서 각 나라의 통화 가치는 전통적으로 금을 쌓아놓고 지폐를 발행을 했는데 세계 교역량과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모든 나라가 금을 쌓아놓고 통화 발행을 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미국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만 금을 쌓아놓고 달러를 발행을 해서 35달러 1온즈라는 금과의 US 달러 간의 고정 비율이 형성되고 다른 나라 통화는 금 대신에 금을 쌓아도 되고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통화의 가치가 보존이 되지 않겠냐. 달러를 의심할 경우에 금으로 또 태환이 가능하니까 금으로 바꿔주니까. 따라서 각국의 통화에 대해서 안전판을 금으로 하던 것이 미국 달러로 바뀌면서 금 이꼴 달러, 금과 달러는 거의 동격이 돼버리는 상황이 이때 벌어졌고 이 이후에도 1970년대서부터 고정환율이 유지가 안 돼서 세계는 변동환율 제도를 국제통화 시스템으로 채택했지만 여전히 사람들 뇌리에는 금이꼴 달러라는 잔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전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달러는 금 취급을 받아서 달러가 건재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은 쌍둥이 적자라고 해서 무역 적자가 늘고 정부 재정도 세금보다 쓰는 게 많아서 특히 이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부가 재난지원금이니 뭐니 해가지고 미국도 많이 돈을 뿌렸죠. 그렇게 쌍둥이 적자가 늘어나는데도 달러 가치가 건재한 이유는 국제수지는 이렇게 경상수지, 교역으로 인한 수지뿐만 아니라 자본금융 개정, 이거는 투자를 위해서 전 세계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하는데요. 전 세계의 국제수지, 무역수지를 많이 흑자를 내는 나라들, 대만, 중국, 한국 이런 나라들이 외화를 많이 벌어들였을 때 그걸 가지고 다 미국에 보내서 미국 물건을 사줘요. 무슨 물건을 사주냐면 연방정부 국채라는, 그래서 미국 국채야말로 미국이 세계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상품이다 라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미국으로 다시 돈을 흘려보내주기 때문에 국채를 사줘서 미국 국채가 계속 팔리는 한 미국은 외국으로부터 적자 장사를 하는 것 같지만 다시 외국으로부터 미국 주식시장 또 미국 국채 채권 시장으로 돈이 돌아오기 때문에 미국의
살림은 여전히 건전하게 유지되는데, 그 건전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사실은 빚이 많은 나라인데 계속해서 너는 돈을 빌려줘도 괜찮아. 예전에 뭐 우리나라 대기업의 대마불사처럼 미국에 계속 미국 국채를 통해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미국은 아직까지도 경제나 금융시장이 건전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무역수지 흑자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을 지탱시켜준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힘도 지탱이 된다. 그래서 가끔가다 중국이 그런 위협을 하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미국 국채 안 사주면 너희는 어떡할 거야? 너무 우리한테 하시하게 우리한테 무역 갈등 이런 걸로 우리를 힘들게 하면 우리가 정말 미국 국채를 안 사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협박도 하는데 미국은 코웃음 치죠. 왜냐하면 중국이 벌어들이는 국제수지 흑자 자체가 미국에 수출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너희 물건 안 사줄 거야. 이게 더 세게 먹히는 거죠. 자, 그리고 양적 완화. 미국이 그렇게 돈을 많이 풀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역시 미국만 돈을 많이 푼 게 아니고 다 같이 많이 풀었기 때문에 미국이 돈 푼 거 가지고 달러의 가치가 혼자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향후에 이제서부터 연말 내년까지 환율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아서 이번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는 간단하게 환율의 전망을 해볼 텐데요. 환율 예측은 기본적으로 아주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 예측보다 훨씬 어려운데 주식은 장기적으로 기다리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변동하지 주식처럼 우상향하는 게 아닙니다. 환율은. 따라서 일관된 방향이 없기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예측하기 힘들죠. 주식은 장기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예측하면 됩니다. 자, 최근에 달러가 약세고 원화가 강세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의 유동성 공급으로 달러가 약간 약세 기조에 접어든 게 사실인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나 중국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활동이 제대로 되고 유럽이나 미국은 공장이 제대로 못 돌아가서 물건이 부족해서 한국이나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많이 오히려 사갑니다. 상대적으로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한국과 중국의 통화 가치가 그런 면에서 세진 것은 경기 회복도 서구에 비해서 빨랐고 수출이 계속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를 할 것이냐? 미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과거에 2013년에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가 좀 회복돼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보여서 버냉키 의장이 지금서부터 테이퍼링을 조금 축소할까? 축소하겠다도 아니었습니다. 할까라는 마음속을 살짝 내비쳤더니 시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서부터 금리가 인상된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돈이 돌아가기 위해서 신흥국이나 해외에 투자됐던 해외 신흥국 주식시장 이런 것이 박살이 나고 미국 주식시장도 하락했습니다. 신흥국만큼 박살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금리가 인상되면 채권 쪽으로 돈이 옮겨가고 주식시장이 위험자산의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유동성도 줄어들 게 뻔하기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미국은 조금이라도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을 연준이 시작해서도 안 되고 냄새만 내비쳐도 시장이 그야말로 쇼크를 먹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그럴 일 없다라고 되뇌어 방송하고 있고, 그런 기조는 미국 경기가 완전히 자신감 있게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는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유동성 완화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의 금리가 안 올라가냐? 100% 그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지금 백신 맞고 사람들이 외부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보복 소비니 뭐니 해가지고 돈은 많이 풀려 있죠. 재난지원금은 계속 2,000불씩 받고 앞으로도 또 받을 예정이죠. 돈은 받았지. 이제 돌아다닐 수는 있지. 그래서 보복 소비 같은 게 일어나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저절로 시장의 채권 금리가 올라가죠. 최근에 미국 채권 금리가 10년물이 1.5%를 넘어섰는데 연준이 돈을 긴축해서 금리가 올라간 게 아니죠.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압력 때문에 시장에서는 돈이 많이 풀렸는데 언젠가는 긴축이 있을 거고, 그것이 1, 2년 안에 있다면 10년물은 그런 걸 예측을 해서 장래의 금리 상승을 반영을 하게 되죠. 단기 금리는 안 올라가도 10년물은 3년, 4년 후에 시중 금리를 반영을 해서 10년물 채권의 수익률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죠. 따라서 누구나 올해는 아니겠지만 내년 후년이면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것이 10년물에서 5년물, 3년물로 내려오는 순간에 시장은 이 긴축에 대한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그리고 이런
발작이 일어나면 결국 유동성 버블 파티가 끝나는 상황이 되고 주가는 하락할 텐데, 이때 피해는 미국보다 중국이나 한국, 다른 국가가 훨씬 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역시 달러 쪽으로 자금 수요가 갈 테고, 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부각될 것 같습니다. 위험자산의 가격들이, 주가들이 다 하락하기 시작하면 미국 주가든 한국 주가든 중국 주가든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채권 쪽으로, 즉 안전자산이라고 할 때는 채권이나 달러를 선호하는 마인드들이 생기면 결국은 그 피해를 달러 아닌 다른 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더 잊게 되고, 미국은, 미국 주식시장이나 달러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안전한 시장이고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겁니다. 따라서 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하고 있어야 된다. 올해 이것만 발생하지 않으면 달러 약세는 지속되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돌발 변수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원하는 원달러 환율은 사실은 중국의 차이니스 위안과 중국 유안화와 달러 환율에 상당히 밀접하게 상관관계를 갖고 동조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중국에 대한 수출,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중국 경제가 좋을 때 우리나라도 같이 좋아지고,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아서 수입을 적게 하면 우리나라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미국에 대한 그 밀접도보다 지금 높아진 지가 오래됩니다. 따라서 미중 무역 갈등 같은 것이 이제 재발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데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미국과 친해질 리는 없고요.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죠. 그래서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위안화에 대한 절상 압력이 세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위안화 움직임을 우리는 또 주목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올해 미국 금리 상승이나 긴축 발작 같은 것이 없으면 달러는 약세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겠지만 언제든지 그러한 발생 가능성은 있고, 그랬을 경우에 신흥국가들의 환율은 다시 약해질 거기 때문에 원화가 지금 강세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해서 이 강세가 계속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